여러분, 혹시 간밤에도 뒤척이며 잠 안 오는 괴로운 밤을 새하얗게 지새우진 않으셨나요? 깜깜한 방에서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답답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매일 새벽 2시, 4시쯤 깨는 일이 반복되면서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며 넘기신 적 있나요? 그런데 이런 새벽잠 문제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건강에 빨간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78세 박영자 씨는 몇 달 전부터 새벽 3시쯤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 그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뇨병 초기와 갑상선 기능 저하, 의사는 새벽에 자주 깨는 증상이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의 질 문제를 넘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의 3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면 장애는 왜 생길까요? 76세 이정아 씨는 밤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새벽 2시쯤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생체 시계를 흐트러뜨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고 아침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시작했고 몇 주 만에 다시 숙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면 환경 역시 문제일 수 있습니다. 75세 김순호 씨는 TV를 켜둔 채로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TV에서 나오는 소음과 불빛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TV 대신 백색 소음을 틀고 조명을 바꾸자 놀랍게도 그는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새벽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하나씩 알아보며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럼 새벽잠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뉴스 한두 개만 보고 잘 거야. 아침 햇빛 하나로 잠드는 것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혹시 오늘 새벽에도 눈을 떠 왜 이렇게 자주 깰까? 고민하며 침대에서 뒤척이셨나요? 혹은 새벽에 깨어난 후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든 거라며 넘기지 마세요. 이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벽잠 설치는 문제는 수면의 질 저하를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 경고의 의미와 숨겨진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78세 박영자 씨는 몇 달 전부터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그러려니 했지만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서 낮 동안 심한 피로와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기억력마저 떨어지는 것을 느낀 그녀는 시간이 지나며 결국 병원을 찾았고 당뇨병 초기와 신장 문제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새벽잠 문제는 몸의 이상 신호를 가장 먼저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당뇨병은 새벽잠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병 환자들은 신장이 과도하게 작동하며 밤에 잦은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수 씨는 올해 80세입니다. 그는 새벽 2~3번씩 화장실에 다녀야 했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 잠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낮에는 피로감에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을 찾아 당뇨병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불과 몇 달 만에 숙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갑상선 이상도 새벽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으로 이 기능이 약해지거나 과도해지면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7세 이정자 씨는 새벽마다 깨어나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특히 이유 없는 불안감과 식은땀으로 고생하던 그녀는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이후 그녀는 비로소 평화로운 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우울증 역시 새벽잠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신경계와 수면 리듬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벽에 지나치게 일찍 눈이 떠지거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79세 박민수 씨는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 한참을 뒤척이며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라며 자책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낮 동안 무기력감에 시달렸고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새벽잠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잠은 단순히 수면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되는 새벽잠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병의 악화를 막고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사와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늦은 저녁에 과식하거나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를 통해 보았듯 새벽잠 문제는 단순한 수면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다음에서는 우리 몸속의 생체 시계와 이 시계가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체 시계를 이해하면 새벽잠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밤마다 새벽에 깨어나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라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불면증이나 피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몸속에 자리 잡은 생체 시계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는 낮과 밤을 구분하고 우리 몸이 낮에는 깨어 활동할 수 있게,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게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럽거나 약해지면 새벽잠 설치는 문제와 같은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생체 시계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76세의 이정아 씨는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워졌고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깨어나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피로는 쌓여만 갔지만 그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찾은 그녀는 의사로부터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정아 씨에게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고 매일 아침 20분 이상 햇빛을 받으며 산책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며칠 후 아침 햇빛 아래 걸을 때 느껴지는 상쾌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녀는 밤에 더 깊이 잠들고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산책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그녀의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둘째, 현대 생활 방식은 생체 시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박정수 씨는 78세로 침실에서 TV를 켜둔 채로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TV 소리가 배경으로 깔려 있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점 새벽 2, 3시에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침에는 극심한 피로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TV에서 나오는 빛과 소음이 생체 시계를 방해하며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박정수 씨는 이후 TV 대신 백색 소음 기기를 틀고 침실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었으며 자기 전에는 조용히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침실을 어둡게 만들기 위해 암막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숙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생체 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생체 시계는 뇌 속 시신경교차 상액이라는 부분이 빛과 어둠을 감지하면서 작동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몸이 낮과 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김순자 씨는 77세로 몇 년 동안 새벽잠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깨어 한참을 뒤척이면서 잠들 수 없었고 낮에는 무기력함과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그녀는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햇빛을 쬐어보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30분 동안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 포기하고 싶었지만 며칠 후부터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밤에 깊이 잠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생체 시계는 단순히 수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 집중력, 심지어 면역력까지도 생체 시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아침 햇빛을 쬐고 자기 전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습관은 생체 시계를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는 몸속에서 잠들고 깨어나는 리듬을 조율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생체 시계가 어떻게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숙면을 위해 생체 시계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숙면을 돕는 환경 조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숙면을 위한 최적의 환경인가요? 잠은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침실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수면 습관을 가져도 깊고 편안한 잠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침실을 숙면을 위한 최고의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침실은 반드시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75세 김순호 씨는 매일 밤 TV를 켜둔 채로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TV 소리가 있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며 그 습관을 유지했죠. 그러나 몇 달 후 아침마다 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숙면이 방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그는 TV의 소음과 빛이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TV 대신 백색 소음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침실 조명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암막 커튼을 설치해 방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죠. 놀랍게도 며칠 만에 그는 훨씬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변화였지만 내 수면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둘째, 침실의 온도와 습도는 숙면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실은 약간 서늘하고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8세 박정수 씨는 침실이 덥고 건조한 환경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밤새 자주 깨어나고 아침마다 목이 칼칼한 증상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온도와 습도가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조절하고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순환시켰습니다. 또한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며 몸이 답답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침실 온도를 조금 조절했을 뿐인데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니 놀라워요. 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셋째, 침구와 베개의 편안함은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낡은 침구나 딱딱한 매트리스는 몸의 긴장을 유발하며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76세 이정자 씨는 10년 넘게 사용한 매트리스를 계속 사용하며 허리 통증과 수면 부족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매트리스가 몸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자신의 체형에 맞는 메모리 폼 매트리스와 목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베개를 선택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녀는 허리 통증이 크게 완화되고 밤새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매트리스를 바꾼 것이 내 수면뿐만 아니라 하루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혼란스럽게 해 몸이 밤과 낮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김정아 씨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아지면서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이후 자기 전 1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침실에서는 종이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스마트폰에 적용하고 차분한 음악을 틀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녀는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아침마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숙면을 위해서는 침실 환경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서늘하면서도 건조하지 않은 공기를 조성하며 몸에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침실을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실에서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의 숙면을 도울 것입니다. 숙면을 위한 환경을 갖추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에서는 운동과 생활 습관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몸을 움직이시나요? 혹은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운동과 생활 습관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 동안 규칙적인 활동과 올바른 습관은 밤에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낮 동안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0대 이순자 씨는 밤마다 잠들기 어려운 문제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아침이나 오후에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20분 정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밤에 더 쉽게 잠들고 새벽에 깨는 일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며 숙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운동이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킨 뒤 시간이 지나면서 체온이 천천히 내려가는 과정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는 수면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체 리듬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낮 동안 적절히 몸을 움직이면 밤에는 더 깊고 안정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낮 운동이 수면을 돕는다면
저녁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정수 씨는 체중 관리를 위해 밤 9시 이후 격렬한 홈트레이닝을 시작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몸이 흥분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권유로 자기 전 운동을 가벼운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전에 15분 동안 심호흡과 간단한 동작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데 집중했더니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었고 숙면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운동 시간과 강도를 바꾸었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수면의 기본입니다. 김정자 씨는 은퇴 후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늦은 밤까지 TV를 보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수면 시간은 그녀의 생체 리듬을 망가뜨렸고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낮 동안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권유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차분한 음악을 듣는 루틴을 추가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녀는 몸이 다시 규칙적인 리듬을 찾아가는 것을 느꼈고 아침에 훨씬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낮잠 역시 생활 습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낮잠은 몸의 피로를 해소해주는 좋은 방법이지만 과하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박영자 씨는 매일 오후마다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낮잠을 2, 3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자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밤에 깊고 안정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낮잠을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셋째, 음식과 음료는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77세 이영자 씨는 저녁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페인에 둔감한 체질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새벽에 자주 깨면서 피로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카페인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니 자기 전 최소 6시간 전에 끊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캐모마일 티는 그녀를 안정시키고 몸을 이완시켜 더 쉽게 잠들게 했습니다. 야식 역시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밤마다 간단한 야식을 즐기며 배부르면 잠이 잘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식으로 인해 배가 불편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 자주 잠에서 깨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후 저녁 식사를 자기 전 3시간 전에 마치고 허기를 느낄 때는 따뜻한 물이나 가벼운 간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야식을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숙면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것을 넘어서 우리의 수면을 설계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낮 동안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카페인과 야식을 피하며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이 수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숙면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면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를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숙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숙면이 건강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과 왜 우리가 수면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숙면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활성화되며 숙면이 부족하면 이 기능이 약화됩니다. 78세 김정순 씨는 최근 자주 감기에 걸리고
병원에서도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수면 부족이 문제의 원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사의 조언으로 밤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침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작은 변화를 통해 그녀는 몇 달 만에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을 충분히 잤을 뿐인데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몸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숙면은 몸의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강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면역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둘째, 숙면은 심혈관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76세 이정자 씨는 밤에 자주 깨고 낮 동안 혈압이 높아지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숙면 부족이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후 자기 전에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도입하며 정해진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몇 주 만에 그녀는 밤새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혈압도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숙면은 뇌 건강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다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79세로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고 중요한 약속도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그는 수면 부족이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수면 루틴을 개선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들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되었고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훨씬 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뇌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숙면은 필수적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은 수면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77세 이영자 씨는 밤마다 새벽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낮 동안 피로감은 그녀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점점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매일 아침 20분씩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밤에 더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낮 동안의 기분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잠만 제대로 잤을 뿐인데 마음까지 안정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숙면은 기대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깊고 안정된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숙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은 수면 부족이 쌓이면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수면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숙면의 가치를 실천하는 첫 발을 내디디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숙면과 건강의 깊은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에 도전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숙면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기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다룬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침실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숙면을 위해 침실은 어둡고 조용해야 하며 온도는 적당히 서늘하게 유지하고 몸에 맞는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의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낮에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쬐며 걷는 산책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밤에 더 쉽게 잠들도록 돕습니다. 셋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자기 전에는 과식을 피하며 허브차를 마시는 작은 실천들이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낮잠은 2, 30분 정도로 제한해 생체 리듬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넷째, 숙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며 기억력과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데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숙면 부족은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만 반대로 숙면을 취하면 기대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숙면이 때로는 어려운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숙면은 누구나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침실 환경을 점검하고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세요. 숙면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과제입니다. 매일 밤 더 나은 잠을 위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봐요.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고 내일이 상쾌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인생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